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감정평가사 2021년 기출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123 전법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유형, 즉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 두 개 구분을 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41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해서 질적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는 것은, 자,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1번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검증 가능성 아니죠. 목, 충 해서 표현의 충실성 또는 목표 해서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성 때문에 틀렸고, 2번 문항이 맞습니다.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목적 적합성의 정의가 되겠죠. 자, 3번 왜 틀렸는지. 보고 기간이 지난 정보, 그러니까 과거 정보죠. 더 이상 적실성을 갖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과거의 정보를 할지라도 시계열 분석 또는 추세 분석을 하는데 과거 정보도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주가가 앞으로 이제 변동이 될 것이냐, 그럼 이제 과거의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은 내년도 주가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고 기간이 지난 정보도 적실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4번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하고, 아니죠.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해야지만이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은 이거 원체 많이 체크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표현 충실성에서 우리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걸 의미한다? 아니죠.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4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무진장 쉬운 파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말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BS에 표시될 수 없는 걸 모두 고르세요. 지분 상품은 현금의 전환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번 부채 상환을 위해 12개월 이상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 예금,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건 현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 또는 장기 금융상품인데 12개월 이상이라고 하였으니까 얘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돼요. 자, 다번 수입인자후 수표는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번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2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현금 처리가 되지 않고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예정인 상장기업의 보통주, 저건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한 거죠. 그래서 얘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마지막 재취득한 자기 지분상품, 이게 바로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은 현금이 아니고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다 가나 다라마 모두 현금으로 분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자산, 한번 여러분들 요거 4개 항목 빨리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이제 뭔가 느낌 와닿는 자산이 있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바로 그겁니다. 3번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특징을 다 담고 있네요. 그 다음 47번 계산 문제인데 간평에 2001년 중 발생된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박스 내용이 있고요. 자, 기초 자본이 10,000원, 그리고 박스 이외에 다른 건 없다고 가정을 할 때 기말 자본은 얼마냐. 그래서 기초 자본에다가 증가한 거 더해주고 감소한 금액을 빼면 기말 자본을 구할 수 있죠.
기초자본 10,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상증자 자본 불변이죠. 주식 배당도 자본 불변이고, 반면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자기 주식 소각도 불변이죠. 순이익은 자본의 증가, 그리고 기타 포괄 이익도 자본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준다면 기말 자본은 11,200원입니다. 3번 정답. 자, 그 다음 기말 재고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르세요. 자, 가번 창고가 작아, 그러니까 비좁다는 거죠. 기말 현재 외부에 보관 중인 간평 내 원재료, 이건 뭐예요? 내 창고가 좁아가지고 다른 회사의 창고에다가 내 원재료를 보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말 현재 내 창고는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에 포함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 후보 가번인데, 그래서 1번과 3번이 정답 후보가 되겠네요. 나번만 살펴봐도 정답이 나옵니다. 간평이 FOB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였으나 기말 현재 도착하지 않은 미착 상품. 자, 선적지 조건이에요. 선구 모판이라고 그랬죠. 선적지는 구매자 건데 지금 나는 판매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게 아니죠. 판매자 내게 아니고 저쪽 구매자 저쪽 겁니다. 그래서 이건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끝났죠. 그래서 가번만이 기말 재고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1번 정답. 자,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다번 고객한테 인도하고 기말 현재 고객의 사용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럼 이건 판매가 된 겁니다. 사용 의사 표시하지 않은 것만 내 상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용 의사를 표시하였으니까 판매가 된 거니 판매자 내게 아니고 구매자 겁니다. 자, 마지막 라번 FOB 도착지 조건, 목적지 조건이죠. 매입하였는데 기말 현재 도착하지 않은 미착 상품. 목적지 조건은 선구 목판이죠. 판매자 건데 나는 구매자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번만 기말 재고에 포함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1번 문제입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 이제 3번 문항을 보시면은 변동대가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 뿐일 경우에는 기대값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에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대값이라고 해서 틀렸죠. 자, 그 다음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뭐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좀 쉬운 파트에 속하고 또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건 점수 확보하기 아주 쉬운 챕터이니까 필히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기본서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투자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공정가치 변동분 뭐 당기손익이고,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 아니면 건설 중인 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가 된다. 개정과목 대체가 된다. 그럼 기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익은 당기손익. 하여튼 당기손익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번 문항이 틀렸습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 차익은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에요.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아무튼 이건 기본서 예제 문제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죠. 자, 다음 재무제표 표시. 이것도 기본서 때부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구에도 없고 우주에도 없는 거, 그게 뭐였죠? 맞습니다. 특별손익입니다. 지구 포괄손익 계산서 본문 또는 우주 주석에도 특별손익 절대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문항이 틀렸어요.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별도 표시한다. 절대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회계 추정의 변경 계산 문제, 좀 변형 응용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평은 2001년 초 기계장치 원가가 1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만원이고요. 정액법 상각입니다. 원가 모형을 적용을 하였는데 2004년 초, 4차 년도 초, 3차 년도 말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잔존가치도 기준 5만원에서 또 얼마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잔존가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2004년도에 이미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10만원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원칙적인 문제는 이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게 원칙적인 문제인데 이 감가상각비가 먼저 주어졌죠. 그래서 거꾸로 묻는 응용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변경된 잔존가치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먼저 회계 변경 연도 초까지 before 기존 방법을 적용한 상태에서의 장부 금액을 먼저 구합니다. 취득원가는 100, 잔존가치 5만원 빼고 내용연수 5년 중 3년이 지나갔죠. 2년분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분지 이하고 항상 잔존가치에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잔존가치 해준다면 회계 변경연도 기초 시점의 장부 금액은 43만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프터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43만원 빼기 변경 후에 잔존가치를 빼고 그리고 나누기 잔존 내용연수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정액법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탈 7년 중에서 이미 3년이 지나갔으니까 잔존 내용연수는 4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면 변경된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 이 변경된 감가상각비가 먼저 주어졌죠. 10만원이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항을 시키면은 곱하기 4하면 40만원이고 43만원과 40만원과의 차액 변경 후 잔존가치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 55번 문제 상품 원가의 계산, 뭐 회계원리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대개 말 문제를 주로 살펴봤지만 뭐 이렇게 이제 가끔 계산 문제로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2001년도 상품 매입과 관련된 자료이고요. 상품 매입 원가는 얼마냐. 단 부가세 과세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에 속하는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가세 포함해서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되니 그 환급받은 부가시세는 상품 원가에 포함돼선 안 됩니다. 원가에서 빠지는 거예요. 해서 단기 매입액이 11만원인데 부가세 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만원을 빼줘야 됩니다. 매입은이 상품 원가 포함이죠. 매입부대 비용, 하용료도 상품 원가에 포함인 반면 매입 할인 빼고 리베이트도 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관료, 보관비용, 단서 보니까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걸 말 문제로서 공부했는데 뭐 계산 문제도 똑같아요.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 비용이니까 얘는 비용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원가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단서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보관이 필요한 경우이다. 보관이 필요한 경우이다. 라고 한다면 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무튼 얘는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니 요건 비용 처리가 됩니다. 또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이렉트 비용 처리해주면 끝.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데이터 관세 납부금도 요거 수입관세 요거 이제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상품 매입 원가는 108,50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간평 2021년도 기출문제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두 번째 파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